안녕하세요. 싱싱건강정보입니다. 오늘은 애호박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을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산양유가 좋다고는 하는데 어디에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이 물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백질이죠. 산양유 단백질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보자고요. A. 산양유의 성분. 첫째, 지방. 산양유는 고지방 유제품으로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졌죠.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주로 올리브 오일 등에서 발견됩니다. 산양유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놀레산은 또 다른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이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리놀레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심혈관 건강과 피부 건강을 지원합니다. 둘째, 단백질. 산양유는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세포 구조를 유지하고 근육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근육세포는 단백질 섬유로 구성되어 있죠. 근육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단백질은 호르몬 및 효소로서 기능합니다. 호르몬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고 규제하는 데 중요하죠. 효소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거나 조절하여 생체 내에서 필요한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면역 체계와도 관련이 있죠. 면역 체계는 병원체와 싸우고 신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단백질은 항체나 면역 반응 관련 단백질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나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칼슘. 산양유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가 없으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치아의 형성과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부족은 치아의 구조적인 강도와 건강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칼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도 관여합니다. 신경세포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근육 수축 및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칼슘은 혈액 응고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는 부상 시 출혈을 막는 데 도움이 되며 칼슘의 적절한 수준은 이 과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넷째, 비타민. 산양유에는 비타민 O와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O는 시력을 유지하고 피부 및 점막 조직의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력에 대한 중요성 외에도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과 세포 성장과 분화에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O의 부족은 야맹증과 같은 시력 문제나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및 인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이죠. 또한 면역 체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 D는 일부 음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가 자외선을 흡수하여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철분. 산양유에는 철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적혈구 생성과 산소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적혈구의 주요 구성 성분인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수송하는 담당 성분이죠. 혈액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충분한 헤모글로빈을 생성할 수 없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철분과 결합하여 생성되고 나서요. 이것이 적혈구 내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의 다른 조직 및 세포로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소는 에너지 생성 및 기타 생체 활동을 위해 필요하죠. 철분은 이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양유에 함유된 철분은
혈액의 적혈구 생성과 산소 운반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철분은 일부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 철분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비산양유의 효능. 이번에는 산양유의 성분들에 더해서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죠. 첫째, 심혈관 건강과 고혈압 예방. 산양유는 지방 함량이 높죠.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리놀레산입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레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뼈 및 치아 건강 유지. 산양유에 함유된 칼슘은 뼈 및 치아 건강을 지원합니다. 칼슘은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며 치아의 형성과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는 계속해서 형성되고 분해되는 과정인 뼈 대사에 참여하죠. 칼슘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가 없으면 뼈의 강도와 밀도가 감소할 수 있죠.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치아의 형성과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이는 주로 어린 시기에 칼슘 섭취가 중요한데요. 칼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치아의 구조적인 강도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산양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시력 개선 및 피부 건강. 산양유에 함유된 비타민 E는 시력을 유지하고 피부 및 점막 조직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E는 눈 건강을 유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E는 시각 피질 내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망막의 광감 수성을 높여주죠. 약간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화 시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E의 부족은 야간 맹증과 같은 시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 및 점막 조직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피부 세포의 성장 및 분화에 관여합니다.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점막은 눈의 표면을 덮는 얇은 조직인데요. 이러한 눈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면역 체계 강화. 산양유는 비타민 E와 이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와 E는 항산화 물질로서 자유 라디칼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손상과 염증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세포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는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죠. 항산화 물질은 면역 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 세포의 활동을 지원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감염에 대한 대응을 개선합니다. 항산화 물질을 통한 면역 체계 강화는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감염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만약 감염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및 영양 공급. 산양유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양소는 에너지 및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은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죠. 비타민과 미네랄은 다양한 생체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영양 균형을 추구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양유 부작용. 첫째, 지방 함량. 산양유는 고지방 유제품으로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될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유지하고 다양한 지방 소스를 고루 포함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알레르기 반응. 산양유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양유를 섭취하기 전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비타민 A 과잉 섭취. 산양유에 함유된 비타민 E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타민 A 중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중독은 일시적인 증상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지방 민감성. 산양유나 다른 고지방 식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소화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사 후 불편함이나 소화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칼슘 과잉 섭취. 과도한 칼슘 섭취는 신장 결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학적 가치와 우리 몸에 들어오는 효능은 산양유나 사람마다 다르죠. 부작용 또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드실 분들은 자신의 몸에 잘 맞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한의사나 의사에게 식재료가 자기 몸에 맞는지 조언을 구해보세요. 건강에 좋다고 무턱대로 많이 먹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산양유는 우리 몸에 큰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신체의 상황마다 다르니까 주의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상에서의 건강 습관 한 가지씩 만들어 보세요. 지금의 건강 습관이 미래의 건강을 바꿉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싱건강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